정락일 세법 재개도 특강. 안녕하십니까? AW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강 재산세 파트를 공부할 건데요. 재산세도 해마다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되고요. 이 재산세도 지난 우리 4강에서 배웠던 등록면허세와 마찬가지로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도 그렇게 생각보다 굉장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점수와 연결될 수 있는 세목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인데 특징부터 해서 토지 구분까지 정리할 거고요. 2번 나눠서 위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산세 특징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가세권자는 이번에 시군 구세입니다. 그리고 보유가세다. 매년 내는 세금, 재산 자체에 붙는 세금이고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세 원칙을 쓰고 있습니다. 등기 의무, 허가 의무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면 일부 인세, 물건을 과세하면 물세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인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별 과세이기 때문에 물세의 개념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종과세고요. 퍼센트로 하니까 정률세, 세율은 차등비례세 여러 가지 구조로 돼 있고 초과 누진세가 있는데 오늘은 3단계, 4단계 초과인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징수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보통징수다. 34회 때도 출제됐지만 신고납부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서 집으로 고지해서 징수한다. 보통징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이제 고지지형 가산세 쓰죠. 앞으로 가산금, 중과상금 제도가 없어졌고요. 올해 개정돼서 2024년부터는 고지지형 가산세 3%와 고지했는데 또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다며 납부지형환세는 지방세는 월수 계산입니다. 매월 1만 분의 66 올해 바뀌었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고지지연, 납부지연 가산세가 올해 개정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어 자체가 좀 바뀌었다. 자, 그리고 납기도 꼭 시험에 나오니까 꼭 주의해서 보시고요. 토지는 9월입니다. 건축물은 7월이고요. 주택은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이기 때문에 토지 지금 나온 주택은 반반씩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이다라고 합니다. 33회 때는 토지 건물을 묶어서 냈고요. 34회 때는 주택을 냈는데 은근히 납기를 잘 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 2,000원이죠. 그런데 꼭 주의할 점 2,000원 미만입니다. 2,000원이면 내야 되고 2,000원 미만이면 징수 면제. 그리고 지방세니까 부동산 어디다? 소재지에서 재산세 내려고 집으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전국에 5군데 토지가 있다 그러면 5군데에서 온다든지 10군데 집이 있다 그러면 10군데에서 부동산 소재지에서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재산세 특징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따 이 뒤에 가면 납세 절차에서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재산세 과세 대응은 5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토지는 3가지, 종합상과세, 별도합상과세, 분리과세로 유형을 3가지 나눠가지고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요.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고 분리과세는 차등하에서 과세합니다. 자, 건축물은 지붕, 기둥과 벽에 있는 건축물에다가 시설물, 그 시설물 다 포함한다. 부속된 시설물이든 아니면 독립된 시설물이든 다 포함합니다. 자, 주택의 특징은 요 토지 건물 속에는 주택이 안 들어가요. 주택은 따로 주택용 건물과 주택용 부소지를 도해가지고 한 번에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은 토지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인데 재산세에서는 부동산을 3호나 3가지로 표현해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은 토지 건물을 통합해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특징이다. 선박 항공기 과세합니다. 우리 겸용주택 중에서 한동은 주상복합 건물을 생각하면 되고요. 주상복합 건물은 하층은 상가, 상층은 아파트니까 각각 비례한다. 주택부분만 주거로 보고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각각 비례라는 뜻이고요. 자, 한구가 대표적인 겸용주택인데 우리 1층은 상가, 2층은 가정집으로 보신 거 많이 봤죠. 자, 그런 상가 건물 같은 이 겸용주택은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상가로 쓰기 때문에 50% 이상, 꼭 주의할 점은 50% 초과 아닙니다.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반 이상부터는
비록 상가나 사무실이 있어도 전부 주거용으로 같이 쓰면은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개정돼서 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요, 이때 허가받지 않을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수토지는 종합상 과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가구는 가구별로 한 구를 주택으로 보고요. 토지 경계가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으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이에 딸린 토지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장들이 나왔는데 31회 때, 33회 때 계속 나왔는데 31회 때는 20배에 그래 틀렸고요. 33회 때는 10배에 그래서 맞았기 때문에 이 배수도 최근에 잘 나왔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고요. 자, 다음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도 최근에 조금 덜 나왔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게 원칙 하나 예외가 10개가 있다 보니까 11개 갖고 섞어서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원칙은 과세 기준일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이란 등기 허가에 관계없이 무허가, 미등기, 불법 시공된 건물도 건물이나 토지가 존재하면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공유자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으니까 각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고요. 지분만큼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단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매가 있어서 매매라든지 등이라고 하면 매매든 교환이든 증여든 여러 가지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인 납세 의무자로 생각하면 돼요. 상속받은 자가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 중에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면 그 중에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주된 상속자 판정은 첫째,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나이 순으로 따진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판정합니다. 자, 공부상 소유자는 종중재산인데 종중겁니다 하고 신고하면 종중이 납세 의무자고요. 종중재산을 종중걸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인 명의자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이 중요하죠.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용권을 유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럼 반대로 매도계약자가 납세 의무가 되기 때문에 유무상에 따라서 무상이면 매수계약자고요. 유상이면 매도계약자 나옵니다. 자, 연부계약의 반대가 선수금인데 선수금은 돈을 먼저 받고 토지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가 된다고 나옵니다. 자, 환지로 정해지면 환지받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환지를 정하지 않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요 위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파산 선고로 돼서 재산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됐어도 파산재단이 관리하고 있지만 처분되기 전까지는 공부상 소유자, 명의자가 납세 의무가 된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소유자는 외국인인데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차해서 수입할 때는 수입한 자도 납세 의무가 있고요.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다 이러면 사용자도 예외의 납세 의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있고요. 또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다른데 요 주택은 갑이, 그다음에 토지는 을 이렇게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일단 세액 산출을 먼저 합니다. 합산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따지기 때문에 산출한 다음에 시가편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소유자별로 각각 과세해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건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렇게 안분해서 시가편액별로 안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납세 의무자였고요. 납세 의무자는 33회 때는 지문 2개 나왔는데 작년 34회 때 안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원칙부터 예외 10가지 나오니까 잘 섞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재산세 과세 표준이고요. 과세 표준은 뭐 토지는 종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시군구별로 합산하고요. 분리과세는 토지별로 과세해야 돼.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 비율을 암기하시면 돼요. 70%다 생각하면 돼요. 32회 때 출제했었는데 70% 맞는 말이었고요. 자, 건축물도 일반 건축물이든 골프장, 고락장, 사치성이든 주거지역 내 공장, 다음 물건별로 과세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와 똑같이 70%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주택은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 다 포함해서 주택별로 과세해야 돼. 건물하고 토지를 합산해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60%인데 60%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가 60%입니다. 근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자 그럼 작년 6월 30날 개정됐는데 금액에 따라서 주택 시가편액이 3억 원 이하 그럼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고요. 6억 원 초과하면 45%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43에서 45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2023년 6월 31일 날 개정됐는데 올해도 아마 동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 그럼 60%, 30회 때, 31회 때 연속 나왔는데 30회 때는 70%를 틀렸고요. 31회 때는 60% 그래서 맞았기 때문에 이 숫자 갖고 잘 함정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시가편액에 따라서 주택의 시가편액에 따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에 따라서 43, 44, 45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박 항공에는 그냥 시가편액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세 표준인데 은근슬쩍 과세 표준도 잘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표현을 정리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에 대해서는요. 종합산 그러면 우리가 나대지 같은 게 종합산, 잡종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땅을 갖고 있는 게 종합산인데 종합산은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라고 그래요. 3단계라고 씁니다. 34회 때도 어쨌든 출제했는데 요 3단계 초과세고요. 0.2 다음에 0.3 그 다음에 0.5이기 때문에 중간에 0.4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지 0.2, 0.3, 0.5로 금액에 따라서 3단계 초과세. 별도 합산도 3단계 초과세고요. 대표적으로 일반 영업용이 사업장용 토지, 뭐 상가, 사무실, 빌딩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3단계 초과세.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자, 농지, 목장이면은 저율 분리과세 중 0.07이고요. 공장용지, 공공용 토지는 0.2%, 해원제 골프장, 고불악장은 사치성이니까 4%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차등해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저율과 고율로 차등하더는데 일단은 0.07, 0.1은 저율, 4%는 고율 분리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축물은 상업용 건물, 공장용 건물, 일반 건축물인데 0.25가 되고요. 해원제 골프장, 고불악장은 사치성이니까 4%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 내 공장 들어오면 환영받지 못하죠. 그러면 일반 건축물에 딱 2배 중과하는데 0.5가 되고요. 이것도 34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1000분의 5다. 0.5 오른말.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물에 대해서는 압박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고급주택을 포함해서 항상 주의할 점은 고급주택도 다 포함해서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시가편액이 9억 원 이하 이게 작년 말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3년간 유예돼서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시가편액 9억 원 이하 일명 119 이 세 가지가 다 맞으면요. 시가편액 9억 원 이하짜리만 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데 위에 나오는 표준세율보다 인하해서 0.05에서 0.35니까 위에 나오는 세율보다 표준세율보다 0.05가 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작년 34회 때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 있으니까 세율은 0.1에서 0.4 이게 출제했는데 옳은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34회 때 모처럼 나왔는데 일반 선박과 항공기는 0.3, 1000분의 3이고요.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니까 5%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34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고급 선박이 지금 나오는 골프장이나 고고락장보다 세율이 좀 높아요. 높다 그러면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었고요. 자, 그래서 재산세 세율이 34회 때, 32회 때, 31회 때 꾸준히 나오다가 33회 때 한 번 안 나왔으니까 또 나오기 시작하면 또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이 세율 숫자를 좀 잘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율까지 해서 위쪽을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밑에 납세 절차부터 비과세, 토지 구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절차는요. 17회부터 34회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힘들더라도 납세 절차는 철저히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거의 대부분 한 문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납세지는요. 토지, 건물, 주택,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 과세율은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입니다. 34회 때 출제했었고요. 옳은말. 자, 토지는 매년 9월이에요. 납부세에 관계없이. 그리고 건축물은 7월. 납부세에 관계없이 얼마가 됐든 7월 달에는 건물
토지는 9월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이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해서는 반반씩 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2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하고 끝내자 이러고 합니다. 작년 34회 때 이 문장이 틀렸는데 이 문장은 맞았죠. 주택은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인데 다만 20만 원 이하일 때는 9월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오히려 7월 달이 부가징수니까 이 납부기간 토지 건물 주택은 최근에 꾸준하게 나왔으니까 꼭 공부하시고요. 자, 수시부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시부가할 수 있다 나옵니다. 최근에 33회 때 출제했었고요. 자, 징수는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이것도 3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납기 개시 며칠 전에 고지하라, 5일 전에 고지하라. 자, 납기 개시 5일 전 은근히 또 잘 나오죠. 34회 때 나오는데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 주택은 주택대로 구분하여서 납기 개시 5일 전에 발송한다 나옵니다. 자, 세부담 사과는요. 토지, 건물은 매년 내기 때문에 전년도 납부세액보다 너무 많이 나오면 부담되니까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 나옵니다. 다만 올해 주택은 세부담 상한 제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요. 대신 과세표준 상한이라고 그래서 과세표준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 상한액은 나중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따진 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부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져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쪽을 과세 초과하면 없는 거라기 때문에 둘 중 작은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그래서 과세 표현 상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택도 세부담 상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은 없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액은 징수 면제인데 재산세액의 한 장당,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 면제 이로 나오고요. 34회 때 출제했던 문제고요. 병기세는 서방분 증여세를 함께 나란히 적어 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돼 올해 개정됐죠.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해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그러면 안 돼요. 3개월입니다. 자, 그럼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하면 타지역은 안 되고요. 관할 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과세현재 시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과세현재 시가입니다. 12월 31일 또는 평가, 물납 평가일 현재, 허가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 절차는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비과세인데요.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 주한국제위와 소유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고요.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니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면 우리도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한 비과세고요. 다만 유료일 때는 과세입니다. 30회, 32회 때 두 번씩 유료라고 나와서 과세. 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도 비과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니까 이게 비과세고 오히려 전답, 과수원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장 표현을 잘 해석해야 되고요. 최종림 시절은 비과세, 보전지구 비과세입니다. 백수대간도 그렇고요. 임시사용 건물인데 1년 미만은 비과세로 생각하면 돼요.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다만 사치성 재산은 아무리 1년 미만이라도 과세한다. 여덟 번째는 보상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고요. 주의점. 부수 토지는 철거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는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 비과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재산세 비과세도 은근슬쩍 28회 때, 30회 때, 32회 때, 최근 33회 때 이렇게 꾸준하게 나왔으니까 이 비과세도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토지 구분인데 토지 구분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일단 토지는요. 개인 소유 농지, 법인 소유 있는데 영농 목적인 소유 농지, 그다음에 개발 제한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는 다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과 단체도 이러한 법인과 단체는 분리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상공 지역은 대단히 비싸니까 무슨 합산하냐? 종합상과세. 그리고 영농 목적이 아닌 농지, 일반 법인 소유, 주상공 지역에 있는 법인 소유 농지도 다 종합상과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라는 말 나오면 분리과세고요. 초과 그러면 종합산입니다. 그리고 개발 녹지 지역도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과세. 주상공 지역은 대단히 비싼 목장이니까 종합산한다 이러고 나옵니다. 자, 특정 임야는 무슨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임야는 분리과세가 되고요. 개발 행위가 되는 임야는 종합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도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과세 초과했다 그러면 종합합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신 주상공 지역은 이내가 돼도 별도 합산되기 때문에 공장용지는 분리, 별도, 종합이 다 될 수 있는 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급용 토지라 해서 염전, 공인수면 매립, 주택 건설 토지, 여객 자동차 물류 터미널 토지 이와 같은 거는 다 공급용 토지니까 분리과세가 됩니다. 해원제 골프장, 고불악장은 사치성이 있으니까 고유 분리과세 매년 4% 과세하고요. 일반 대중 골프장은 사업장용 땅이니까 별도 합산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용 건축물 기준 면적 이내 그러면 분리과세 별도 합산이고요. 가액 미달 2%에 미달한다, 위법 시공됐다,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문장 나오면 종합산, 나대지 잡종지도 종합산 과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재산세를 다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 5강 시간에는 재산세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